어느 늦은 밤, 제작진은 한 통의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경기도 안성의 한 공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경찰까지 대동한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지금 K5가 있는 데가 요 위치예요. 요 자리에 서가 있고 안에 지금 폐기물 투기 조직이 지금 물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CCTV에 차 비우고 나가는 거 찍혔고, 근데 조직 폭력배들이 연루돼가 있고. 그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장 검거를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현장을 급습했지만 투기 주범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한 명은 도망가 뻗는데 뒤로 해갖고. 예. 이야.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눈 가득 보이는 것은 폐기물 더미. 마치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전국에서 다 왔다고 보죠. 지금 물량이 10,000톤이 넘어갔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은. 텅 빈 사무실에는 서둘러 자리를 비운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도 그냥 이것도 청소하는 거. 아, 이거 인력소에서 와가지고? 네. 아, 인력소에서 뭘 시켰는데? 청소요. 어디 청소요? 어디 인력소? 어디 인력소? 네, 똑같은데. 네, 성환이 아, 주민들은 또 다른 복수. 네. 폐기물까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사업 경찰관으로서 네. 지금 임의 동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수사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진술서 좀 작성 좀 요청드리는 거예요. 아, 진술서만 작성하면 네. 같이 좀 가주실까 봐요. 네. 이 쓰레기 산일이 큰 물류센터나 공장 하나에 있듯이 안성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칩을 빼는 것 같아. 일부러 버리는 거야. 근데 뭐 꺾으면서 뭐 보여야 말이지. 내가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대체 누가 무엇이 두려워 블랙박스 영상까지 서둘러 숨기려 한 걸까? 차주분 누구예요? 네? 블랙박스 이거 왜 뺐어요? 차담이 이거 계속 실어다니는 사람이네. 아닌데. 아, 차담이 전문적으로 운송했는 분 아니에요, 깍두기 이거를.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래 블랙박스를 빼요? 사담이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 인적 드문 공장 부지를 거짓으로 임대한 후 야밤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불법 폐기물 투기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물건이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왔으면 입구까지 가득 다 찼어요. 지금 이 큰 공장이 이제 안에서부터 다 채워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건물 중심 축이고 제일 높은 자리인데 저기 쓰레기 쌓는 게 보면은 건물 저 끝단부가 10m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3m 정도 돼요. 제일 높은 자리가. 그런데 건물이 경사지는 천장이 지붕이 경사지는 모양대로 저 안쪽에 쫙쫙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작은 장비가 하나 있었는 거예요. 밑에서 집게가 집어가 위로 올려주면 위에서 그걸 집어가서 위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았는 거예요. 벽체를 띄워갖고 안쪽으로 약간 기울게끔 그러니까 이 하단부에는 안쪽으로 길게 쌓고 아, 위에는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지. 그러면? 지금 10,000톤이 넘어가요, 이거.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정상적으로 체를 하면 30억이 넘죠. 톤당 30만 원 잡았을 때.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건물주가 예,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 오늘 그나마 이제 안에 장비고 뭐고 다 잡혔으니까 이제 건물주가 그 이제 소송으로 해갖고 뭐 어느 정도 할 여지는 생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늘 적발이 안 됐으면 오늘 요 물건 다 채우면은 이 사람들 다 빠져버리면은 요 이제 영 범인은 못 잡는 거죠.
말도 없이 폐기물만 쌓아두고 사라지는 투기업자들. 때문에 공장 건물주들은 뒤늦게서야 임차인은 사라지고 쓰레기 더미만 남은 공장을 발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4년. 공장이 깨끗했어요. 벽에 흠집 하나 없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넣고 그 쓰레기가 붕괴되면서 판넬이 다 터졌는 거죠. 저 위에서 이게 직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점점 앞으로 밀려나가 있잖아요. 이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자그마치 9,000톤. 투기업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공장주는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톤당 30만 원 하면 9,000톤이니까 27억이죠. 그럼 업자들은 어느 정도 이거를 투기할 당시에 업자들은 한 13억을 받았죠. 13억을 받아서 거기서 바지한테 주고 임대료 주고 경비 이래저래 다 뜨고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되죠. 10수억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 불법 투기가 악랄한 범죄인 이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왔는 서류 같더니. 아, 원자력 발전소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강원도에서도 오고 강릉 쪽에가 경기도 일대하고 포대에 담겨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게 방적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환경으로 위탁을 했고, 환경에서 달성군 에 있는 이라는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올바로 신고를 안 하고 그 업체로 불법 위탁을 했고, 이라는 데에서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투기를 했죠. 쓰레기를 계속 추적하다가 이제 밝혀냈는 거죠. 개발업자로 살아온 그가 쓰레기를 추적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년 전 자신이 다른 이에게 매도했던 땅을 우연히 둘러보다 공장을 가득 채운 쓰레기를 발견했다는데요. 19년도 5월 24일 날 현장을 발견했죠. 담장을 원체 높이 쌓아갖고 전혀 몰랐었어요. 구조물이 이제 임시로 해놨으니까 붕괴가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무너지면서 벽체가 이제 붕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발견을 했는 거죠. 근데 제 고객이니까 이 범인만 잡아주면 저는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범인 다 잡고 이렇게 폐기물 치우겠다는 거 확약서 총책한테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약속 이행이 전혀 안 되고 뭐 거짓말만 계속 하길래 이 확약서를 적고 가는 날 제가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어디 가는가 싶어가. 성주에서 땅을 파갖고 쓰레기를 묻고 있더라고요. 이 서류를 적으면서 그날 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 작년 3월 경기 악화로 공장 부지를 임대 놓았다는 김민철 씨. 보시다시피 저희 공장이 대지 천평에 건물 700평인 공장인데 보시다시피 건물은 다 내려앉았고 지금 이제 온갖 폐기물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그러나 월세가 입금된 것은 단 2달.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쓰레기 더미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벽체가 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상태가 아니고 입구에서부터 들어올 수만큼 없을 만큼 지금 폐기물을 쌓아갖고 이 폐기물이 눌리면서 터져버리더라고요. 아, 쓰레기 무게에 눌려갖고 이게. 예, 다 터져버립니다. 예. 이제 폐기물이 들어오고 한 1년 정도 놔두니까 이제 공장 전체가 다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다 치우더라도 이 공장을 이제 살려가 쓸 수가 없습니다. 투기범들이 이곳에 폐기물을 투기하며 수억의 이득을 취한 사이 공장 건물주인 그는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9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사실 너무나 막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이걸 처리 안 하면 저희 식구들 다 주저앉아야 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그때부터 그냥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어디서 싣고 왔고 어디서 얼마를 싣고 왔고 이 내용 다 있습니다. 뭐 어디서 900톤을 가져왔고 언제 싣고 왔고 뭐 본인들이 어떻게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 근데 이 바지로 인해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저 같은 피해자만 3명입니다. 3명이 있고 5명 구속돼서 6개월 1년 받았거든요. 1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부는 항소를 포기했고요. 저한테는 항소권이 없으니까 저는 항소를 못하고 이제 세상 억울하더라고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투기범들이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모두 토지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알면 알수록 이해가지 않고 쫓으면 쫓을수록 화가 났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서 씨는 그렇게 쓰레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합의서를 적었는 거예요.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 내용이 어딨죠? 가해자 이제 얼병, 정무, 기경들이 지불한다. 여기 보시면은 갑이 이제 피해자고 얼병, 정, 기, 경 여기는 전부 다 가해자들이고 그 투기범들이죠. 이 합의서만 작성하지 쓰레기 치울 마음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합의서만 해놓고 결국에 치워주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 끌기죠. 폐기물이 투기가 돼갖고 대지평에다가 치웠단 말입니다. 그 치우는 과정에 이래 범인들이 했는 증거 자료나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입수해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 자금 루트가 어디로 갖고 누가 총책이고 누가 수익금을 가져간지가 밝혀내고 그 돈을 빼떨어서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그냥 기각됐으니까 이거 폐기물 치워라. 대지평한다. 그리고 당신 건물이니까 당신이 이거 돈 비용을 변상해라. 그리고 건물주 재산을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보면은 행정 편의주의죠. 자금이 어떻게 세탁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란 줄 쳐놨는 게 여기 환경기자 아들이에요. 아들 통장으로 돈 입금 내역되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조사를 안 했냐는 거지. 여기는 이제 이 사람 총책 손자고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범죄는 보통 총책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러 명의 바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나서다 보니 실제 중추인 총책이나 브로커들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과 처벌 또한 난항을 겪는다는데요. 투기 조직으로 환경 기자를 하면서 물류회사로 얘가 투기 운송 조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요게 상호를 한번 보세요. CNN에 그 보도됐던 그 의성 쓰레기산 거기서 1차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터졌는 게 구속됐는 게 2차로 인수받아가 했는 사람이고 1차에서 크게 해먹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갖고 지금 투기 전국 총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폐기물 투기가 일어나면은 여기 바지 두 사람은 항상 잡혀요. 제일 먼저 이 사람 둘이가 안 잡히면은 여기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조직에 있는 사람 바지도 구속이 안 되고 적발도 안 되고 진짜 그림자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법이 허술한 거예요, 이게. 본래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거 이후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에 쓰이거나 소각, 매립의 방식으로 최종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이탈된 폐기물을 은밀히 투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업자들입니다. 때문에 쓰레기 불법 폐기장 근처에는 반드시 불법 운송 차량이 밤낮으로 드나든다는데요. 그렇다면 운송업자들은 어떻게 투기업자와 결탁하게 되는 걸까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수익이 더 좋은가요? 굉장히 좋죠. 운송료보다 더 좋죠. 운송료를 거의 만약에 우리는 23,000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4만 원의 처리비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남느냐? 폐기물 덩어리를 버릴 때 톤당 13원, 즉 13원 원에 받아서 이쪽이 처리장에다가 10만 원에 내릴 수도 있고 9만 원에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은 다 이 딜러들이 먹는 거죠.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유혹하면 현찰 주니까. 폐기물의 특성은 현찰이에요. 자료가 없고 일단 세금을 안 내잖아. 그리고 현찰을 바로 하차하면 바로 현찰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몇 달째 이곳 인근을 조사하고 있다는 서봉태 씨. 여기 업체가 폐기물 투기에 연루되는 사업장이에요. 그 지금 폐기물의 저만큼이잖아요. 그가 장기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업체 역시 불법 투기 정황이 의심된다는데요. 폐제품이 그 포대기에 넣어갖고 압축을 해가 오는 건데 지금 그런 물건이 안에 상당히 많네요. 방직회사께. 그럼 오늘 시간 남아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업체를 지금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증거물로 제가 기사한테 받았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달성면에서 경북 경산으로 압축이라는 게 폐기물 압축했는 거예요. 여기 공장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는 E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현장에 있던 업체 대표와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폐기물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일단 선생님, 검라는 사람 아세요? 얘는 뭐 몇 번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내가 두세 번 봤는데, 아니 내가 가잖아요. 군청에 신고하고 올바로 150톤을 내가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국가 전산망인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 투기의 경우 이 올바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배출자와 처리자 간의 담합 아래 일명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올바로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무상에서 한 사람들은 바로 신청 못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기나 맨날 무식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합니다.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벌써 나왔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이동된 폐기물들은 이미 한 차례 불법을 거쳤기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불법으로 재투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데요. 그야말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